송영길 후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리셔가지고 광고 때 잠깐 이 등을 살짝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대선 기간에 또 발목 수술 받았는데 그게 또 탈이 나셨다고요. 괜찮으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네. 치료받은 중에 있는데 오래 가니까요. 무리를 해서 네. 매일 밤 도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병원에서 출장 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뭔가 유세 현장 보면 굉장히 이게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온 가족도 네. 나와서 같이 돕고 있고 지금도 뭐 그렇지만 우리 후보님 표정도 굉장히 밝으시고요. 아니 그래서 뭐 여론조사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나 바닥 민심은 전혀 다르다. 네, 현장 분위기라든지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느끼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정이 밝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온 죄송합니다. 가족이 선거를 돕고 있는데 사실상은 뭐 굉장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서울시장 도전. 이게 이제 정말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도전이기 때문에 더 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거 운동하면서 이제 시정도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했을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시행정인 것 같아요. 전시행정.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냥 조금 샘플해서 실험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 아닌가. 네. 이번에도 무슨 폐업한 사람들 뭐 300만 원 지원한다고 그 받았는데 20분 만에 그게 마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나 적은 한 9만 지원. 명, 뭐 대상이 한 3천 명 네. 선착순 하니까 무슨 선착순. 참 애들을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후보하고 뭐 토론을 많이 하시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오세훈 후보하고. 2번밖에 못했어요. 피했죠? 오세훈 후보가 피했는데 내가 토론회 보니까 왜 피했는지 알겠더라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오세훈. 아니 사실 예전에 한 뭐 그것도 막 10년 넘게 되긴 했지만 그때 오세훈과 지금의 오세훈은 전혀 다른 사람인 글쎄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를 보니까 이분이 네. 밑에 사람 써준 거 보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것으로 체화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다보다 당동인문 네. 프로젝트 DDP 같은 걸 쭉 설명해 보니까 네. 정말 동대문 상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너무 안일하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그런 반면에 뭐 지지자들도 이제 많이 좀 풀어져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굉장히 열심히 이제 다들 뭉쳐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두고 나서 지지자들의 결집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앞서 일부에서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서울 서부권을 제2의 강남,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김포공항 이전만을 부각하고 있는데 이 취지가 이제 제2의 강남, 제2의 판교 같은 곳을 서울에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서북권이면 구체적으로 어디? 지금 강서 양천구죠. 강서 양천. 강서 양천 김포공항 지금 강서 양천이 사실상 이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고도 제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네. 강서 양천에서는 찬성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부천과 계양 이쪽이 제2의 분당 판교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경부선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바다 쪽으로는 잘 발전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 때 서해안 고속도로가 그때야 겨우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박정희 때의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시대 때의 강남, 그때 제3한강 한강교 만들고 8학권을 배치해서 강남을 발전시켰는데 이미 40년, 50년이 넘어서 강남 집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심을 만들어서 서로 균형을 이렇게 분산해서 균형을 만드는 것이 네. 서울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강남 3구에서 표가 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럼 오히려 강남에도 도움이 네. 되는 거니까요. 저는 강남을 절대 배척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송파로 이사 갔잖아요. 네, 저희 강남 그렇죠. 4구, 송파, 강동, 서초. 그리고 이번 김포항 문제도 이게 GTX D 노선이 강동에서부터 송파를 지나서 용산 거쳐서 부천, 김포, 또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Y자 노선으로 가자는 게 제 네. 공약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강동, 송파에서도 바로 인천공항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김포항 이전에 별 같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큰 게 없죠. 왜냐하면 강북 횡단선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시키겠다 그랬잖아요. 저도 뭐 양천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강서 양천 주민들이 어떤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네. 어쨌든 강서 양천 인천에 있는 분들까지 다 찬성하는 모양새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 특히 이제 이수석 대표가 여기서 뭐 갈라치기다 뭐다 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하고 또 언론이 그걸 받았어서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긴 하던데 뭐 최근에 또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그 민주당하고 똑같은 공약을 냈더라고요. 김포공항 이전부터 네. 시작해서.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 이기재란 분이 네.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 보좌관 출신이 오른팔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예전에 그 양천구를 또 찍고 뒀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제주도지사 할 때는 또 따라갔고. 그래서 핵심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김포공항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공약으로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보고 나는 이준석 대표나 원희룡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무슨 이재명 송영길 뭐 퇴출시켜야 된다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나는 되니까 지금 제정신이가 싶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진짜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자기 되니까 당 부총장 후보가 지금 현재 공약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여기에 집중도가 높아졌어요. 코미디가 됐어요. 오세훈 후보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하고 통화해 보시고 나를 그렇게 비난할 그 사안인지 이게. 아니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분열과 갈등을 통해 가지고 젠더 간을 지난 대선부터 그 자리에 계속 가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아이고, 네. 근데 이준석 그 대표를 내가 좋아하고 많이 그래도 이렇게 존중해 주는 편인데 네. 이준석 대표님도 억가 정치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억지로 까지 말. 지금 완전 대표님 억가이고 또 헐리우드 액션인 게 자기들이 집권당이고 원희룡 제주도 출신이 국토부 장관인데 자기들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치 우리가 무슨 김포공항을 폐지시켜서 제주도 관광 산업을 절단내려 그런다. 뭐 이런 그 네. 황당한 흑색 선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이 대표가 내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해는 가요. 좀 짠하기도 하고 뭐 지방선거 이후로 징계위원회가 지금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더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아니 근데 저는 민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그 무슨 뭔 사건 때문에 저렇게 윤석열 정권과 그 한동훈 장관한테 저렇게 인질처럼 잡혀서 끌려가면 정치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정면으로 딱 부딪혀서 돌파를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이제부터는 이준석 대표님 말씀이 자기의 어떤 언어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네. 뭔가 인질로 잡혀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걸로 비춰진다면 이게 정치가 생명력을 갖기 어렵죠. 그 전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 문제도 이준석 대표님이나 오세훈 후보한테 제가 TV 토론을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하고 싶으면 내일 좀 저하고도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화 문제도 그렇고 이런 이제 발전 문제도 그렇고 김포공항 그리고 제2의 강남 제2의 판교를 이제 서울에 하나 더 만드는 그런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뭐 강남까지도 이제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영 논리에 갇히기보다는 이런 정책을 공론화시키는 게 이거 중요해요. 제가 아까 서울시의원한테 제가 빨리 회의록 찾아서 보내달라 해서 보도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본회의 회의록 페이지입니다. 최선 시의원이 물어봤어요.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시장 오세훈 상당히 경청하고 검토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 의원 경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 오세훈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 회의록이라는 거죠? 21년 7월 1일. 근데 1년도 안 돼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님? 그러니까 지금 뭐 지역 갈라치기 흑색 선전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본인 나도 이거를 이미 오영찬 우리 의원, 우리 양천구 시의원한테도 이걸 한번 질문해봐라 그랬어요. 질문했더니 답변이 비슷하게 그때도 나왔어요. 왜 TV 토론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오세훈은. 이런 게 다 드러날까봐. 본인도 이제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런 서부 대개발 정책은 진영 논리에 갇혀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주변에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서울시 최대 현안이 또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송 후보님은 또 오랜 기간 동안 누구나 집을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또 관련 책도 내셨고요. 오세훈 시장과 차별화된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뭔가요? 송영길의 부동산 핵심 정책은 임차 상인이 쫓겨나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고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우리 서민과 청년층은 현금이 없는 이상 대출도 규제되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근데 송영길의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있으면 그 집에 살 수 있게 해주고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주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 10년 전 분양가로 매수를 할 그렇습니다. 수 이게 있게 뉴스테이와 되는 차이입니다. 거죠.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는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가 부장을 해요. 근데 그 8년 동안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 결국엔 업자가 다 나가야죠.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송영길의 누구나 집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집이 2배, 3배로 올랐더라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의 10%만 있으면 일단은 들어가서 살면서 10년 뒤에 내가 10년 전에 들어갔을 때 그 시세로 부동산을 그 집을 매수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런 정책인데 그렇습니다. 요거 자체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싫어할 사람이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정책이거든요. 되게 사실. 혁명적인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뭐 김포공항 가지고만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좀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알려줘야 한 말씀만 될 더 것 같고요. 드리면 이것은 이 제주도까지 해저터널 연결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KTX로 제주도를 가게 되면 김포공항에 그런 항공 수요가 많이 이제 분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검토했고 이낙연 총리도 전남도지사실에 강력히 주장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주도가 찬반이 있지만 이게 되면 안정적으로 제주도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주도 농민, 어민들이 신선한 농수산물, 감귤 같은 경우를 빨리 육지로 보내는데도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론화를 해보자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 제가 지금 대통령이나 집권당도 아닌데 추진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 근데 이걸 한 것처럼 마치 뭐 난리가 난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것은 대단히 아무튼 얄팍한 정치적 공세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 합시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론화를 가지고 그 얘기 한 건데 지금 송 후보 말처럼 오버액션을 하고 있는 거다. 받아치기 하는 거 이게 보이고요. 지금 공약 얘기를 부동산하고 김포공항 얘기를 좀 했는데 여론조사는 지금 많이 뒤지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뭐 좁힌 거를 또 한 자릿수로 좁힌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캠프 쪽에서 들어보니까 이거 구글, 네이버, 카카오 트렌드에서는 거의 붙어 있고 또 송영길 앞서는 것도 있다. 우리가 예전에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뭐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처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현장 반응도 여쭤봤는데 본인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본인부터 지금 우리 박성준 의원 같이 오셨는데 비서실장으로 지금? 네. 아 그러면 잠시만 요 앉아보세요. 오세요. 오실 것 같은데요. 이절 오세요. 아니 계속 같이 따라다니시니까 또 현장 반응, 또 유세도 참여하시고 하니까 현장 반응을 좀 후보 본인보다는 옆에 계신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한 말씀 지금 현장 반응 어떤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직접 다녀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정치는 사실 이제 답이 어디 있냐면 현장에서 답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반응도라는 게 있어요. 민감도, 체감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거리를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데 그분들이 송영길 후보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리를 지났을 때 뭐 1층에 계신 분들 당연히 만나면 인사하겠죠. 그런데 2층에 뭐 계시다. 그러면 서서 다 환호해주고 손짓해주고 또 하나는 오늘 가다 보니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못 봤던 현상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이제 손짓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한 3, 4일 전부터 나타났는데 그게 어디 시점에서 이제 이루어졌냐면 선거 초반에도 이제 반응은 좋았는데 본격적으로 한 5월 26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구글 트렌드라든가 이제 네이버 트렌드라든가 다음 트렌드 이런 현상들이 역전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 시점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장의 민감도와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좀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여론조사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통령 선거 끝나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기대론이 매우 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와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 상식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응답률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질문한 것처럼 그럼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 구민들을 만났을 때 구민들이 이제 반응을 봤을 때는 송영길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네. 석계역에서 아침 인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꼭 이겨주세요, 이겨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오늘은 어떠냐면 찍었습니다. 이깁니다. 투표를 했다. 찍었습니다. 네.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늘었어요. 저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 7장인가 주더라고요. 근데 보통 줄투표 하잖아. 제일 처음에 송영길이 제일 먼저니까 그다음 쭉 이어지거든요. 뭐 구청장부터 쭉 뭐 도의원, 시의원 이어지는데 그래서 아마 송영길 후보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서울시장부터 찍고 그다음 쭉 내려오니까 이게 이렇게 오진 않아요. 투표를 보통. 그래서 내가 조금 많이 받아야 구청장들도 당선될 거다. 이런 또 예. 어깨가 무거운 점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21.2%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대한 만큼의 투표율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죠. 사전투표를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뭐 그래도 강남 서초에 비해서 성북, 성동, 종로 이런 데가 더 높게 나온 것은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추경이 또 통과가 됐고 국민의힘이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또 이제 선거를 앞두고 큰 돈이 좀 풀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 입장에서 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발목 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국민을 생각해서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고 추경안 통과시켜 준 거잖아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소급 보상도 안 해주는 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준 거고 또 한덕수 총리도 인준해 준 것은 6월 1일 날 송영길을 보내주라. 아니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보내서 견제 균형을 해달라. 이런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서울형 코인 공약은 뭡니까? 지금 제가 고령마을을 개발하면 한 15만 평을 개발하면 한 27조 이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10조를 우리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이제 투자를 받는 거죠 일단. 네. 그러니까 서울 시민에게 투자를 받은 한 5조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네. 그 투자금 5조를 돌려주고 플러스 10조를 돌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10조를 돌리려면 100만 원짜리 코인을 1000만 명한테 보내면 10조가 돼요. 근데 고령마을을 개발한다면 개발 기간이 5 내지 10년이 걸릴 텐데 4년짜리 이 시장이 어떻게 개발 이익이 다 현실화도 안 되는데 돈을 나눠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 서울형 코인입니다. 그래서 미래 이익을 미리 유동화시켜서 선물 시장처럼 서울형 코인을 만들어서 코인 거래소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개발 이익을. 그러니까 네. 그동안 얼마나 부동산 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많이 가져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서울시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이 코인을 통해서 또 공공사업을 더 많이 또 진행할 그렇습니다. 수도 이 있겠네요. 코인은 모델을 테라, 통해서. 루나, 뭐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과는 근본적 차원이 다른 이것은 네.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가치척도 가치 저장 교환 수단이 잘 안 되는 이런 암호화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데 암호화폐 루나 이게 테라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네. 이런데 빠지지 않고 실물 자산이 백업이 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해서 자산 형성을 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건전한 이런 그 시장 블루오션을 만들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번 제가 기축통화 같은 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구룡마을 개발 이익이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업자한테 가야 가는 되는 거겠죠. 그렇죠, 돈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SH가 그거를 해서 제가 시장 되면 SH가 다 수용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100%다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그렇습니다. 인당 100만 원씩. 반은 그러니까 10조 정도는 시민에게 직접 나머지는 SH 공사 거의 참여를 해서 지금 서울 지하철 서울교통공사가 3조 4천억의 빚이 있어요. 이런 각각 공공기업들과 사회복지단체들이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배분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준 네. 의원이 뭐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잘 안 잡힌다. 뭐 네, 네. 당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뭐 선거도 끝났고 뭐 여러 가지 또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10시 25분 현재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금 15,000명이 실시간에 들어와 그래요? 계시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것이. 예, 우리 또 지지층들이 저는 결집을 투표 날은 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권자의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거에서 우리가 얘기한 후보인데 그 장수를 잘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송영길 후보가 결국은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하는 것을 실력 있는 후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각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3번 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오세훈 후보의 겁먹던 행정에 이미 끝난 평가받는 후보대 송영길 후보가 지금 내세운 정책들을 보면 크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 아시아 본부라고 하는 그랜드 디자인을 또 하나 만들어낸 거고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서의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강남 개발을 했는데 이제 강남 개발이나 서울이 포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나 이것을 새롭게 대전환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뭐냐면 서부 대개발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 대개척 시대가 있는 것처럼 이제 서울을 새로운 대전환 시대를 만들어가신 송영길 후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후보님이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4.7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는데 부동산에 대한 확실한 정책과 비전과 콘텐츠를 갖고 있는 후보가 송영길 후보예요. 그것을 갖고 나온 후보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경쟁력 있는 후보고 그런 가운데 유권자들이 내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현장이고 트렌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의 6월 1일 날 선거를 보면은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송 후보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오세훈 후보님은 3번의 기회를 줘서 시작을 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성과가 없고 오히려 세빛둥둥섬이나 용산 참사 그리고 무상급식 거부 그리고 오세이돈으로 알려지는 강남과 어디 광화문의 물난리 그다음에 우면산 산사태 이런 것들이 주로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도 이명박 시장은 버스 중앙차선이나 청계천이나 성과라도 있는데 오세훈 후보 성과가 뭔지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또 4선 시장을 준다는 게 저는 아이디어는 고갈되는 게 아닌가.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는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해받고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든 실적을 가지고 있고 당대표 오선훈으로서의 정치력으로 유엔 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고 한강의 새로운 시대, 즉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시켜서 바로 김포공항으로 연결시켜 인천공항으로 연결시켜내고 또 부동산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누구나 집을 통해서 집 없는 시민이 희망의 사단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송영길은 거의 초선의 심정으로 엔돌핀이 돌고 엄청난 에너지로 뭔가 창조적 아이디어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꼭 선택해 주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에 브레이크를 달고 민영화를 막아내고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송영길 보내주시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촛불광장을 지켜내고 서울시청 광장을 지켜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인가 오세훈 TV가 이제 하더라고 유튜브. 아, 그래요? 실시간 380명 보고 있더라고요. 3,800 아니에요? 380. 근데 지금 우리 15,000 보고 있으니까 이게 현장이다. 이렇게 참 느끼고. 이게 민심이었으면. 그럼. 제가 하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제가 한 번은 송영길 후보님하고 이재명 후보님이 강남역에서 조인을 해서 같이 이제 거리 유세를 하고 이제 유세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연설을 듣고 우시더라고요. 반드시 이겨달라. 그러니까 저도 정치 입문해서 여러 선거를 치러보면서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저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 이번 6월 1일 정말 이재명, 송영길 함께하는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저는 전달받아가지고 송 후보님께 제가 우리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동영 TV가 송영길이 서울시장 나가라고 막 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좀 나보고 다 책임지라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정치방송을 은퇴하신답니다. 송영길 집은 은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다들 우리 지지자들도 간절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사전 투표가 20% 정도 대선 때보다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있다. 그래서 네.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옆에 주위에 친구들, 부모님 손잡고 또 대선 때 하셨던 것처럼 전화 한 통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조금 노력해 주시면 당연히 대선 때보다는 투표율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지층 결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 응답, 여론조사 전화 응답 안 했더라도 투표장은 나가서 한번 좋은 결과를 한번 내오게 여러분들 다들 좀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지자 여러분, 진짜 앞으로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지방선거 이기잖아요. 쟤들이 완전히 이기잖아요. 완전히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이제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촛불 두고 5년 내내 최루탄 물대포 맞고 광화문에 싸울 일 지금 오늘 내일 하루 그
반의 반만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불러내시면 이깁니다. 송영길이 서울시장이 되면 광화문 광장을 지켜내고 시청광장을 지켜내고 촛불로 그렇게 고생하지 않도록 교두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작가 은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작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잠깐 이 30분 인터뷰 동안 말씀드린 공약 중에서도 주변에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공약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가 이제 내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서울형 코인까지 요것만 얘기해도 사실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충분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100만 원 준다. 송영길 네. 찍으면. 네. 아니, 서울형 코인. 네. 오세훈하고 토론한 거 짤 돌아가는 거 있던데 네. 오세훈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공약이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 그래서 도망가고 토론하기 시작해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많이 퍼뜨려줘서 얼마나 준비가 안 된 후보인지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토론을 하면 할수록 뭔가 그 바닥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을 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런 것들 사실 그런 짤이 또 인터넷에 많이 퍼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지금 15,000분 넘게 계시니까 뭐 같이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호소 한 말씀 하시면서 저희 방송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설장부터 짧게. 네. 저는 한국 정치사, 이동영 우리 그 평론가님도 정치사를 많이 공부하고 책도 냈는데 가장 드라마틱한 선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라고 생각돼요. 송영길이 당선을 시키면 한국 정치사가 획기적인 어떤 대전환을 맞는 것이다. 그 승부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드라마를 만들어보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저는 송영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아이콘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또 씨앗도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패배의식을 벗어날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만들 수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을 저는 반드시 송영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모든 시민들이 아마 바라는 점일 거고, 그것을 결정체로 만드는 것이 6월 1일 지방선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나가야 되고요. 많은 분들 함께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내야만 승리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간절히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후보님 마지막. 송영길 찍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거 계속 홍보해 주세요. 다른 건 필요 집값의 없습니다. 10%로 10년 살 수 있다. 아니, 뭐 집값은 뭐 그렇더라도 일단 당장 1년 안에 제가 100만 원씩 줄 거고요. 서울시장실 찾아오십시오. 100만 원 안 주면. 그렇게 다 홍보해 주세요. 이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형 코인 공약, 그리고 누구나 집까지 주변에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반드시 투표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6월 1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웃는 얼굴로 6월. 네. 내일 이제 안기령 대변인이 진행하는 날이잖아요. 네. 또 제가 내일 나옵니다. 왜? 어. 안기령 대변인 지금 송영길 캠프에 파견 나가 있거든. 마지막 날이라고 또 돌아야 되는데 못 나온대 여기. 그래서 그러면 제가 또 대타를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예. 네, 여러분 지금 뭐 내일 유세는 어디로? 내일은 저녁 8시에 용산. 용산역 용산. 유세가 있는데요. 오. 용산역 유세는 매우 상징적이죠. 용산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몇 시죠? 내일 8시입니다. 8시 용산역 8시에 용산역 다 와주세요. 와주시고요. 사실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는 그 지방 후보들은 다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산역으로 많이 또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유권자 분들이 많이 와야 또 분위기가 살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산 여러분 또 직접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또 가서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6월 1일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투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8시 용산에서 우리 송영길 후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저녁 9시 15분에 이 작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